자, 안녕하십니까. 자, 2018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기기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산업기사 문제. 자, 문제 1번. Y결선 문제가 나와 있어요. Y결선.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게 3상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30kW에 460에 60Hz. 이 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여기 계산할 때는 시험값으로 해줘야 합니다. 자, 무부하 인가 했을 때 460V. 무부하 시험. 전류가 32. 소비 전력이 4600W입니다. 근데 직류 시험을 하면, 자, 우리 직류 시험을 했더니 인가 전압이 이게 12V야. 12V를 인가하고 여기 60A 흘렀어요. 그럼 이게 저항 R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상당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12가 60A 곱하기 2R이 되겠죠? 그럼 R은 어떻게 돼요? 120분의 12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0.1옴이 돼요. 그럼 0.1옴이 나왔으면은 한 상당 동소는 얼마냐? 동소는 I 제곱 R이 되니까요.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전류값이, 그래, 무부하 시험에서 한 상당 동소는 전류가 32A 흐르고 있어, 무부하. 그리고 저항은 0.1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은 102.4W가 됩니다. 이게 무부하 시험할 때 한 상당 동소값이 되겠다. 100 약 2 해서 답은 1번. 자, 문제 2번입니다. 임피턴스의 전압 강하 4%. 단락 전류는, 그래요.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턴스분의 100이 IN이야. 자, 퍼센트 임피던스가 강하가 4%야. 그럼 얼마야? 25의 IN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 몇 배? 25배입니다. 2번은 3번이야. 자, 문제 3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그렇죠? 자, 우리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항상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기동 토크는 단자전압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거죠? 단자전압 제곱에 비례합니다. 해서 여기에서 여기 맞는 답은 기동 토크는 전압 2승에 비례한다가 맞아요. 근데 최대 토크와 슬립과의 반비례. 최대 토크, 이건 다 비례 반비례가 아니고 항상 최대 토크는 일정해야 합니다. 답이 3번에 2번이야. 자, 문제 4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건 뭐냐? 자, 우리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극수가 있죠. 그렇죠. 주파수가 있죠. 그리고 슬립으로 제어하는 제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슬립 제어는 2차 저항 제어, 2차 여자법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1차 여자 제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4번에 2번입니다. 자, 문제 5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이 10kW, 슬립이 5%. 2차 동소는 얼마냐? 우리 2차 동소를 구하려면 항상 2차 입력을 먼저 구해야 해요. 그러면 2차 입력을 구하려면 출력을 1 빼기 S로 나눠주면 2차 입력이 나옵니다. 자, 출력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10kW입니까? 그 다음에 슬립이 5%면 0.0으로 빼줘요. 그래서 0.95분의 10 하면 이 값이 2차 입력 10.516이 돼요. 이게 됩니다. 자, 이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2차 동소는 PC2는 슬립이 0.05 곱하기 10.526kW를 해주면
이게 2차 동선이 됩니다. 그래서 0.516이 되네요. 약 0.526kW가 되겠습니다. 5번에 2번입니다. 자, 문제 6번. 직류발전기 전기자 권선법 중 단중 팍권과 중권을 비교했을 때 팍권에 해당하는 건 뭐냐? 자, 일단 팍권은 직렬권이야. 이게 직렬권이 되면 전압이 높아져요. 전압이 커져요. 전류는 감소해요. 그래서 팍권은 항상 전압은 커진다. 고전압. 전류는 적은 전류가 흘러. 소전류입니다. 그래서 고전압, 소전류가 맞는 답이 됩니다. 3번이야. 자, 문제 7번. 일반적으로 전철이나 화학용과 같이 비교적 용량이 큰 순정유기의 변압기의 2차 측의 결선 방식은 육상 이중 성형 결선을 씁니다. 육상 이중 성형 결선을 써요. 이런 결선은 우리 순정유기의 변압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하나의 결선법이 되겠다. 상수를 증가시킨답니다. 그래서 7번은 4번이야. 자, 문제 8번. 자기 용량. 그렇죠? 그 다음에 권수비가 나와 있고, 이거야. 얼마만큼의 전압을 높이는 거냐면, 1차는 3000이면 2차는 얼마를 높이는 겁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코일이 남아있다면, 이놈이, 이게 여기가 나와 있는 게 바로 승합용 전압이 얼마야? 100V란 얘기야. 이건 얼마야? 3000V란 얘기야. 그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이 값은 3300V가 된다는 얘기죠. 3100V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야? 자기 용량이고, 이게 무슨 용량이야? 부하 용량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부하 용량을 구하는 거야. 부하 용량, 이 부하 용량, 이 값이 얼마냐 이거죠. 부하 용량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건 자기 용량, 여기에는 부하 용량에서 이 부하 용량은 이 값이 W라고 하면 W는 얼마냐? 그래요. 자기 용량분의 부하 용량을 나타낸 거니까 부하 용량은 이렇게 바로 합시다. 부하 용량은 자, 부하 용량 값을 구할 때는 전압이 커져야 합니다. 얼마분의? 이 100V에서 얼마로 커지는 거야? 3100V로 커져야 합니다. 물론 여기는 무슨 용량을 곱해요? 자기 용량을 곱해줘야겠죠? 이 자기 용량. 그래서 100에서 3100으로 증가한 게 전압이 100에서 3100으로 증가한 게 전압이 상승한 값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주어져 있는 자기 용량이 얼마? 3이잖아, 3. 그러면 이 값이 무슨 용량이 돼요? 이 부하의 용량이 돼요. 100분의 3100 곱하기 자기 용량 3kVA. 그래서 이걸 구하면은 이놈이 3.1 곱하기 3이 되니까 9.3의 kVA가 된다. 자, 1번의 답은 93이 됩니다. 8번의 답은 93이 됩니다. 8번의 답은 93이 됩니다. 93. 그래서 답이 3번이 돼요. 자, 문제 9번. SCR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 뭐냐? 자, 우리 SCR. 이거죠, SCR.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건 제어할 때 소형의 전력을 다루는 게 아니야. SCR은 대전력 제어용이야. 대전력 스위칭 소자를 사용하는 대전력용 제어라고 합니다. 단자는 3개, 그리고 단방향, 한 방향 3단자입니다. 그리고 전류는 이 에노드와 캐소드의 전류를
흐르게 한다. 에노드에서 캐소드, 여기에서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리고 여기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가 있는데요. 게이트의 전류에 의한 위상을 각을 가지고 제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답이 소형의 전력을 다루는 게 아니고 대전력을 다루기 때문에 9번은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직류분권 전동기 기동 시 계좌 저항은 어떤 값에 대하느냐? 우리 1차 공부할 때 영계 배웠죠. 영계. 계좌는 0이야. 영계. 계좌 전류는 0으로 놓고 기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속도가 뭐 K에, 파이에, 뭐 V 빼기 I에 R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회전수하고 차속은 이렇게 무슨 관계야? 반비례가 됩니다. 근데 또 토르크하고 차속은 K 파이 IA 아닙니까? 이렇게 돼요. K 파이 IA 아닙니까? 그래서 차속과는 어떤 관계야? 토르크와는 비례 관계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저항값을 크게 하에 작게 하에 저항을 문제에서 0으로 놓아야 이 값이 커지고, 이 값이 커지면 속도는 작아지지만 여기에서 이 값이 크면은 그만큼 기동할 때 토르크가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좌 저항값을 0으로 해야 이 계좌 저항을 약 0으로 해야 차속, 즉 IF 값이 최대가 돼버려요. 그래야 기동하는 힘이 커집니다. 이게 커져야 바로 이 값이 커져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문제 11번이요. 문제 11번이요. 자, 공급 전압이 일정하고 역류를 1로 운전하고 있는 동기전동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역률이 1이면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무슨 그래프라고 합니까? 하나의 V곡선, 위상곡선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IF가 있고 IA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역률이 1인데 여기에 계좌전류를 증가하면 진상, 콘덴서로 작용하고 감소시키면 지상, 리액터로 작용한다고 했죠? 자, 이걸 증가시키면 좌우지간 역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1인데 역률은 물론 앞서가게 됩니다. 앞서가지만 이놈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이렇게 전기자 전류는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선 전류의 전기자 전류는 증가하게 된다. 자, 11번에 4번이야. 4번이 됩니다. 자, 문제 12번. 동기발전기에 단락비나 동기 임피던스를 산출할 때 필요한 곡선은 뭐냐? 자, 단락비 그리고 동기 임피던스 이런 것들은 다 무엇과 관계 있는 겁니까? 예, 무브와 포화 곡선과 삼상 단락 곡선과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자, 문제 12번은 자, 여기가 무슨 전류? 계좌 전류. 이놈이 유기기전력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브와 포화 곡선은 이런 곡선이에요. 그리고 삼상 단락 곡선은 이런 곡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IN 정격이야. 이 값이 IN이야. 정격 IN 정격 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나는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점 뭐냐? 여기서까지는 이 값이 IF가 됩니다. IF. 그래서 단락 B는 무엇분의 뭡니까? 바로 이 값이 IS, 죄송합니다. 이 값이 여기서까지가 IS야. IS.
I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전류가 이 값이 IF2가 되고 이걸 IF1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단락비를 표기할 때는 계좌 전류 IF2분의 IF1으로 표기하고 또 IM분의 IS 이렇게 표기합니다. 정적 전류분의 단락 전류를 단락비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놈은 삼상 단락 곡선을 나타낸다면 이놈은 무부와 포화 곡선을 나타내는 거다. 이런 곡선들이 다 단락비나 동기 임피던스를 구하는 식이야. 또는 ZS분의 1 이렇게도 표기해요. 단위법 이렇게도 표기한다. 다 뭡니까? 단락비죠? 네, 답은 12번에 3번이 됩니다. 자, 문제 13번. 변압기의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계전기는 알죠? 비율 차동 계전기 아닙니까? 4번. 변압기 내부 고장에 검출하는 계전기, 비율 자동 계전기가 되겠다. 자, 분권 전동기 운전 중 계좌 건선의 저항을 증가시키면, 자, 우리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전동기면 이거죠? 전동기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계좌 저항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자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속은 그만큼 감소가 되는 거야. 이 값이 감소가 돼요. 감소가 되면 회전수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회전 속도는 3번 증가하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문제 15번. 동기기의 과도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건 뭐냐? 자, 먼저 단락비를 크게 한다. 소금 여자 방식을 채용한다. 영상 임피던스를 크게 한다. 다 맞아요. 근데 회전부의 관성을 작게 하는 게 아니고 크게 해야죠. 그래서 관성 모먼트를 크게 하고 속도 변동률을 저하시켜서 관성력을 도와줘야 합니다. 답은 회전부의 관성을 작게 한다가 아니고 크게 한다. 3번이야. 자, 문제 16번. 단상 반발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자, 반발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이야. 일단은 역률은 반발 기동형보다 나쁜 게 아니라 좋아요. 근데 반발 기동형이 가장 좋은 장점은 기동 토르크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기동 토르크는 반발 기동형보다 크다가 아니고 적다가 돼야 합니다. 지금 물어보는 것은 반발 유도형을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전부하 효율은 반발 기동형보다 나빠요. 다만 속도의 변화는 반발 기동형보다 크다. 이게 맞아요. 크다. 그래서 여기 속도의 변화는 반발 기동형보다 크게 된다. 네, 크게 된다. 그래서 여기 해설란에 속도 변화는 작은 특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속도 변화는 반발 기동형보다 속도 변화는 크게 된다가 맞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 맞아요. 자, 문제 17번입니다. 이중 농형 유도전동기가 보통 농형 유도전동기에 비해서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점이네요. 다른 점. 그래서 기동 전류는 크고 기동 토르크도 크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중이 일반 농형에 비해서 기동 전류 작고 기동 전류는 작고 기동 토르크는 크게 되는 게 이중 농형이 돼요. 이중 농형은 슬롯 하나에 도체를 2개 이상 넣어주는 거죠. 이게 이중 농형이야. 그래서 일반 농형에 비해서 기동 전류 작고 기동 토르크는 크다. 3번인가요? 답은 3번. 자, 문제
18번. 자, 우리 직류 전동계 속도제요. 이거죠? 얘는 뭐 K, 파이, 전동계니까 V 빼기 I, R입니다. 계좌제요, 전압제요, 저항제요. 다 나오네요. 자, 1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19번. 유압식 변압기에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목적. 자, 우리 콘서베이터는 왜 설치하느냐? 일단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위치는 변압기의 상부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질소가스를 봉입을 시키죠. 질소가스를 봉입시켜서 하나의 변압기에 호흡작용을 하고 공기 중에 산소와 절연유의 접촉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뭘 방지하는 거야? 열화를 방지해, 열화를 방지한다. 열화를 방지한다. 그래서 답은 열화 방지가 맞아요. 19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0번. 삼상 반파 회로에서 직류전압의 파형은 전원 주파수 파형의 몇 배 교류를 포함하고 있는가? 이거 봐요. 여기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가 나오면 이걸 우리는 맥동 주파수라고 하죠? 자, 이놈은 F가 되면 이놈은 2F, 이놈은 3F, 이건 몇 F야? 6F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삼상 반파가 나오면 직류 파형은 전원 주파수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 3배. 답은 3배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8년도 전기산업기사 전기기기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